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파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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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오랜만입니다. 예, 좀 소개 좀 부탁할게요.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네, 저는 자랑스러운 다랑어입니다. 자랑스러운 다랑어. 다랑어. 오, 라임인데. 자랑다랑. 예, 네, 그다음에 저는 화평맘입니다. 화평맘. 네,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오늘 또 아쉽게도 우리 저 꼬조님이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자리를 못하게 됐는데 또 출산하고 또 보겠죠. 잘 출산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미미님이 뭘 하냐면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와 재밌겠다. 소설. 와, 되게 유명하다네요.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저 나름대로는 이제 매년 지금 녹음 기준으로 지금 7월인데 휴가철을 앞두고는 소설을 한 권씩 휴가철이니까 좀 비교적 좀 그렇게 소설이 결코 뭐 가볍다는 뭐 그런 폄하의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휴가철에는 이런 소설 같은 거 좀 읽으면 좋으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쪽에는 우리 문학 평론가, 문학 전공자께서 계셔서 그분이 늘 꼬조께서 늘 맞아요. 그 소설을 포르투갈 문학 문학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히 소설은 잘 소개하지 않는데, 그분은 전공자시니까 주로 전문적인 책들, 잘 희귀한 책들을 소개하시고, 저는 1년에 한 번 늘 휴가철에 읽을 수 있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와, 좋아요. 남들 다 읽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그렇게 소개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것도 아마 소설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모를 수 없는,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원래 뭔데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오. 뭔가 책으로 운이 많네. 않는다 시리즈. 그 책으로 이제 그 맨부커 상을 받았죠. 근데 생각보다 두껍지 않네요. 네, 이 사람 책의 특징은 장편 소설인데 두껍지 않습니다. 원서로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얇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 책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출판사의 광고 문구에 의하면 평론가들과 소설가들이 좋아하는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고, 김현수 소설가 같은 경우는 이제 줄리언 반스를 항상 자기는 2번, 3번 읽는다. 얇지만 한 번 다시 읽고 다시 읽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수가 좋아하는. 네. 그래서 이따가도 김현수 작가의 추천사가 이게 줄리언 반스 책에는 항상 있거든요. 진짜 그 추천사 한 단락만 읽어도 이 책에 대한 소개는 가장 좀 훌륭한 소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기도 할 텐데. 네. 네. 어쨌든 이 사람은 현재 그 영국 문학계에서 영국 문학의 제왕 이런 식으로 약간은 제국주의적 냄새가 나는 식으로 칭송을 받기도 하는데, 뭐 그게 싫다면 어쨌든 현대 영국 문학의 거장이다, 대가다, 뭐 그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누구쯤 돼요? 우리로 말하면 누굴까요? 김훈? 뭐 조정래 이렇게 돼요? 박경미? 황석영 정도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많이 느낌이 다른데 황석영 하니까 갑자기 느낌이 또 너무 민족주의로 확.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닌데. 다반석? 뭐 네, 책은 네. 많이 팔겠지. 네네네. 네, 그 정도 명망. 네, 그 정도 명망. 그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구라를 많이 쳐서 자기 세계를 막 재미난 세계를 천명관의 고래처럼 그렇게 펼쳐낸다기보다는 되게 절제돼 있고 얇지만 정교하고 우아하고 굉장히 지적인 소설,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황석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천명관은 왜 그런 없었어요? 천명관의 천명관의 느낌 어떤 고래라는 건데? 소설 보면 내가 봤거든. 이야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그 자체의 그 뭐랄까요, 몰입? 에너지가 있잖아요. 있어. 네. 있어. 이 사람 소설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굉장히 정교하고 절제돼 있고. 우리나라에 비유하기가 어렵구나. 딱 김현수 소설이 좀 비슷한가? 잘 모르겠네. 예. 클레어 키거는 좀 담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 담백하면서도 이제 딱 좀 달라요. 또 클레어 또, 킥은하고 다르겠지 당연히. 네, 클레어 키고는 누구야? 이처럼 사소한 것들 뭐 이런. 이처럼 사소한 그 것들. 제목 들어. 네네. 그 작가죠. 점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산 책방에서 번역을 했는데, 줄리언 반스 국내 소설은 다 다산 책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출간된 책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된 책이고, 한국본 번역판 기준으로 293쪽에 17,500원입니다.
이 책의 원서는 2022년에 나왔고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어떤 사람 이름,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사람 이름으로 원제가 되어 있는데 국내 번역본은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아, 원제가 다르구나. 네, 그 그래서 전작의 유명한 책이랑 좀 맞춰서 맞추려고. 이렇게 냈나 보다. 역시 네. 예. 네. 그래서 이따가 왜 그 제목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국내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도 마지막에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뭐 두껍지 않은 장편 소설이니까 제가 그동안 들고 온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되게 두꺼운 책들도 많고 뭐 그랬는데 이건 얇은 소설이니까 얇지만 되게 밀도가 있죠. 밀도가 있는데 이야기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얇기 때문에 주인공은 남자입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한 30대 초중반처럼 나오고 무명 배우예요. 직업 자체는 무명 배우인데 무명 배우라는 말은 일이 있을 때도 없고 일이 없을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혼도 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인생이 잘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알바로 일이 없을 때는 이런저런 알바로 생계를 때우며 때를 기다리다 뭐 이럴 바에는 뭐 뭐라도 해보자 이러면서 약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강좌를 수강해야 대학에 존재하는 이걸 뭐 평생 뭐 교육원 같은데 등록을 한 건지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데 등록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년짜리 문화 강좌를 수강해요. 문화와 문명이라는 강좌를 이제 배우니까 약간 예술적인 그런 걸 좀 알아야 됐다고 생각해서 문화와 문명이라는 강좌를 신청을 했는데 그 문화와 문명을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 이름이 이 책의 원제인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여성 교수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일종의 뭐 우리 옛날에 들었던 것처럼 시점을 얘기하면 2인칭 관찰자 시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주인공이 바라보는 그 엘리자베스 핀치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위대한 개츠비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주인공이 닉 캐러웨이가 개츠비를 보면서 주로 묘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2인칭이라고 그래요? 3인칭이라고 안 하고? 3인칭은 보통 어떻게 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이게 왜냐면은 나는 네. 나는 나는데 내 얘기가 중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의 얘기여서. 보는 얘기를 중점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선생이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주인공과 비슷한 또래이거나 한 서너 살 많은 그런 것으로 나오는데 자기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유형의 인물, 자기가 처음으로 진정한 어른이란 저런 사람이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카리스마, 여기서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은 무슨 독재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말한다면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완벽하고 독립적이고 지적이며 오묘하고 매력이 넘치는 추앙 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네, 추앙 받을 만한. 완전히 몰입됩니다. 마치 처음 중고등학교 학생이 어떤 선생님한테 매료되듯이 이 성인 남성이 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우연히 들어간 뭐라도 하자 싶어서 들어간 수강생으로서 한 강좌에서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완전히 사로잡히 일반 사회 강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 이게 무슨 평생 교육원 같은 데인지 뭔지. 그래서 이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데 그 첫 수업의 설명을 듣고 이 주인공이 그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선생님한테 교수한테 완전히 단박에 빠져드는 그런 거죠. 그녀의 뭐 옷차림이나 유행 같은 것도 이제 잠깐 설명하는 묘사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뭐랄까 시대에 벗어났다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했다 그런 느낌에 주는 어떤 옷차림이 있잖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유행이나 뒤처지지 않는 어떤 클래식 같은 옷차림. 그 옷차림을 입은 사람에게 주는 어떤 던져진 아우라 같은 게 있잖아요. 유행에 뒤처졌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지만 뭔가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명확한 것한.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 그 선생님을 묘사하면서 스토아 철학자 같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을 스토아 철학자였다고? 오. 그래서 뭐 이 여자 교수는 당연히 주인공의 묘사가 되게 재밌는데 담배를 피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수강생들이 왜 자기 개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교수님이 근데 왠지 보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당연하게도 편두통을 앓았을 것 같고 뭔가 이게 지적인 시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 대한 전형적인 그런 생각 약간 이상화하는 거죠. 이상화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여기 표현에 의하면 어떤 고대의 여신처럼 시간에서 비켜나 아니 어쩌면 시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말투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 책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선생님에 대한 주인공의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격식을 갖추었으며 문장 구조는 문법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쉼표, 세미콜론, 마침표가 귀에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문장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절대 책 읽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용하는 어휘는 글을 쓸 때나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나 똑같은 단어 상자에서 나왔다. 그런데도 고리타분하기는커녕 말이 강렬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와. 나도 사랑할 것 같아. 이런 분 만나면 사랑에 빠진 주인공의 그 선생님을 바라보는 묘사입니다.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 그러니까 이 수업에 물론 이제 이 주인공을 그랬다는 것이고 그때 같이 수업을 듣던 모든 성인 학습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뭐 이 선생님한테 매력을 느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강생들끼리 가끔 이 수업이 끝나고 뭐 동네 펍 같은 데 가서 이런 시시껄렁한 농담도 하고 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지만 어쨌든 다수는 이런 유형의 교수를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하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의 강의는 문화와 문명 주제가 그렇다고 했는데 역사 속 문화와 문명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강의를 하고 또 그 수강생들이 스스로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뭔가 의문과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적인 그런 질문도 많이 던지면서 그렇게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인데 그래서 뭐 이 책에 보면 실제로 선생 덕분에 학생들이 더 많은 지성을 기꺼이 사용해 볼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삶과 생각에 그냥 뭐 청소년 같은 학생들이 아니라 다 성인 학습자들인데 그런 강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교수인데 이 1년짜리 강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과제를 내줬는데 이 주인공은 자기가 뭐 생계일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일도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그 과제를 다 중간쯤 하고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난 후에 미안하게 자기가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수업이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뭐 끝나고 선생님 혹시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식사나 혹은 술이나 뭐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그냥 멋쩍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교수가 술은 됐고 그러면 식사나 좀 합시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한번 했다는 거죠. 요게 계기가 되어서 이 교수하고 이 주인공하고 이게 20년 동안 1년에 몇 차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늘 선생이 날짜를 정했고 그 점심 식사는 정확하게 75분간만 이루어졌으며 식사와 대화를 겸했지만 술은 일절 안 마시고 계산은 늘 선생이 했다는 거죠.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이야. 이 관계를 이어갔다는 거죠. 와. 그래서 주인공은 그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선생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학생의 심정으로 미리 대화 주제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공부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음 대화 주제를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재밌네. 그렇게 이 주인공이 그 선생님한테 일종의 연정 같은 걸 품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 묘사가 조금 애매한데 연정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학생 대 선생 같은 그 존경하는 사람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20년간의 일종의 어떨 때는 사제지간, 어떨 때는 살짝의 연정, 어떨 때는 허물없는 정말 자기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어떤 그런 걸로 20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쯤 후에 어느 날 그 엘리자베스 선생이 점심 식사 약속을 두어 번 연기하고 취소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그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그의 오빠로부터 유족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저기 소설의 중요한 아주 뭐 그건 아니에요. 네, 예, 그건 아니고 이거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이거 나오니까 이게 뭐 마지막에 엄청난 뭐 저기 반전이거나 그건 아닙니다. 엄청난 반전은 제가 마지막에 소개하지는 않을 텐데 또 있구나, 또 있어, 이거 또 있어. 아, 줄리안 멋지다. 반스의 소설은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데 아니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이구나. 그런 충격이 있어 여기도. 이 책은 그 정도까지 충격은 아닌데 어쨌든 반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망했다는 전가를 받아요. 근데 그 자체도 일단은 충격인데 자기한테 전혀 병이 있다는 소식을 그렇게 20년 동안 꾸준히 만났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엘리자베스 핀치 교수가 자기가 남긴 모든 유품, 책이나 서류나 노트 필기나 자기가 메모한 그 모든 유품을 자기한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겼다는 거죠. 주인공에게. 이야, 독특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그 표현에 하면
기절 초풍할 지경이야. 진짜 그러겠다. 왜 나한테? 어. 내가 뭐라고? 이런 그런 거죠. 근데 그 유족인 오빠를 만나서 뭐 그런 데는 유서가 그러니까 당신한테 뭐 그런 하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유품을 챙기고 하면서 선생님 유품을 다 이렇게 볼까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누구보다도 이 사람 그 교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했지만 그 유품을 쭉 정리하면서 메모나 남긴 노트나 뭐 책이나 이런 거 정리하면서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듭니다. 그동안 자기가 20년 동안 알아왔던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의 본 모습이 맞나? 내가 정말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 있는 거죠. 궁금하다. 다른 느낌을 줬나 봐 유품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기억과 실제 그 엘리자베스 핀치 선생님은 같은 사람이었나? 이미지는 정확한 것이었나? 내가 그분을 잘 알고 있었나?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남긴 개인적인 메모나 이런 것들을 깊이 조사하고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녀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한 방편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런 일을 쭉 하다가 자기가 20년 전에 그 마지막 과제를 다 끝내지 못한 게 생각난 거죠. 그래서 그 끝내지 못한 과제를 자기가 마무리해서 이분에게 드리는 것이 일종의 어떤 기념이고 추모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게 자기가 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그 과제의 내용이 뭐냐? 로마 황제였던 율리아누스에 대한 리포트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1부, 2부, 3부가 있거든요. 가운데 2부, 가운데 2부니까 전체 책이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잖아요. 그 바로 그 로마 시대 황제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율리아누스, 뒤에 후세대의 중세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배교자 율리아누스로 불렸던 그 율리아누스에 대한 리포트 내용이 중간에 3분의 1입니다. 지겨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율리아누스를 갑자기 왜 율리아누스가 당시에 로마에서 온갖 얘기를 뭐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당시의 이야기 또 그 중세의 어떤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어떤 해석 또 현대에 와서 다르게 보는 재해석 이런 것들을 쭉 계속해서 율리아누스에 대한 관점을 계속 서술하는데 이 사람이 과제를 쓰면서 발견해 가는 것들을 계속 쓰는 방식인데 어쨌든 율리아누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겨 죽냐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인가? 되게 특이한 근데 소설이다. 그게 무슨 역할을 할까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게 3부에서 같이 만나요. 천재인데.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한 개인적 메모를 보면서 개인적 기억을 떠올릴 수 있죠. 역사에 대한 해석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인물이나 한 사건이나 시대에 대한 집단의 기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율리아누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는 그는 마지막으로 배교자, 기독교로 전환하지 않았던 배교자 율리아누스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중세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율리아누스고 현대 역사가들이 볼 때는 또 좀 더 다른 시각과 입체적인 시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집단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조차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모호할 수 있다면 개인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핀치와 줄리아누스를 연결을 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3부에 캐릭터를. 가면 결국은 이 책에서 소설가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든 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의 기억이든 우리가 누군가를 충분히 안다라고 할수 있겠나?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3부에 가면 이 두 가지 얘기가 겹쳐지면서 마지막 반전까지도 나오지만 그 3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핀치 교수의 새로운 면모를 뒤늦게 알게 된 거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좋게 나오면 좋을 텐데 네. 배신감에 쩔면 어떡하냐. 그 제목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연은 비켜가지 배교자. 않는다.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제목은 왜 이래요? 엘리자베스 핀치 원제가 그렇다 그랬죠. 그 사람 이름이다. 그 사람 이름. 음. 근데 제목을 우리나라 제목은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왜 이렇게 지었냐고. 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추측만 할 뿐이죠. 본인은 납득이 됐어요. 이렇게 지을만하다. 이렇게 납득이 됐겠지 뭐. 납득은 되지 않지만 설명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줄리언 바스 책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한 단어이거나 짧은 문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권 같으면은 엘리자베스 핀치 하면은 훨씬 더 잘 무슨 이미지가 있나 봐 그게. 영어권에서는 어떤 소설 제목 같은 것도 한 사람의 이름을 스토너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렇지. 딱 던져주면서 그 사람의 일생이나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국내 소설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제목이 된 경우가 있을까요? 잘 없죠. 이게 약간 문화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임꺽정? 우리는 강감찬 이렇게 하면은 그걸 소설로 받아들일까요? 네, 위인전 역사로 받아들일까요? 정규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이 모호한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어. 왜 제목을 뭐 엘리자베스 핀치와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아마 문화적 차이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는 문구가 이 책 전반에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나오죠.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제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바로 던지는 것 같은데 주제 자체가 그럼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를 말하는 것인가 대해서도 저는 살짝 의문관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주제는 뭐? 주제 자체가 이 제목인가에 아. 대해서도 저는 약간 의문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약간 간극은 있다. 그러면 출판업 쪽에서 잘못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나름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돼요. 다산 책방에서 다산 책방에서 줄리언 반스 책을 다 국내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시리즈가 이래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해 발간된 가장 마지막 책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뭔가 뭐 나름 네, 브랜딩을 너무 한 잘 거죠. 굉장히 지었어요. 고심을 잘 했네. 지었어요. 이야. 마치 IBP에서 톰 나이트 책들을 어. 이렇게 어떤 이것은 뭐뭐뭐다. 뭐뭐이다라고 요즘 브랜딩을 그렇게 한 계속 내고 것처럼. 그럼 이거 원제는 다 사람 이름이야? 예를 들면? 아니요 사람 이름 다 어쨌든 다 간단한 다른데 이름들이야? 간단한 제목인데 오. 다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나는 강점이 있는 게 그렇죠. 팬덤이 있으면 그 맞아. 팬덤은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놓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무슨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제목만 뜨면은 국내 소설 그 독자들은 다 딱 아는 아는구나. 줄리언 반스 소설이구나. 오, 다 아는. 그래? 줄리안 반스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그분이 어떻게 이거를 느끼는지 한국에서 이렇게 궁금해요. 나오나? 한국어 독자를 위한 뭐 그런 건 없나? 소설 같으면 허락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느낌이 다르게 전달되잖아. 왜냐면 이건 문학이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제목을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저자까지 저작권사랑. 네네.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줄리언 반스의 책 자체에 대한 시리즈 브랜딩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줄리언 반스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언제쯤이에요? 아예 흔적도 난 없어서 난 머릿속에 흔적도 제목만으로서 슬쩍 지나갔지. 이분은 이미 첫 장편 소설을 발표할 때부터 그게 첫 장편이 1980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뭐 그럼 한국에서 언제쯤 유명해졌어?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예감은 틀리지 틀리지 않는다. 그게 않는다가 언제? 가장 대표적인 대중적으로 가장 그 상을 흥행한 받았잖아요. 거기 때문에. 예. 멘부커상인가를 맨부커상을 나중에 받았고 네. 나중에 받았고 번역이 먼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1, 20년 사이? 그렇게 21세기부터 됐죠. 네. 줄리언 반스. 제가 저는 뭐 소설 그냥 그렇게 읽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뭐 취향은 많지는 않지만 줄리언 반스 소설들이 저한테 꽤 충격적으로 제 취향으로 많이 해서 제가 좀 약간 아껴가며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서 나왔네. 그동안 벌써 왜냐면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이 이미 베스트셀러 알고 있기도 하고 그 전에 예감 틀리지 않는다 같은 것도 뭐 많이 알고 있어서 굳이 소개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소개하면 약간 틀리면 이런 너무 이렇게 저런 거에 틀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일본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잖아. 네. 그렇게 나라를 대표할 만한 이름. 그렇게 비교하면 어때요? 그냥 지금 괜히 무식하게 물어보는 영국은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는 그렇죠 줄리언 반스 더 다른 작가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정도구나. 아까 그 클레어 키건이 아일랜드. 아, 그러니까 키건은 약간 다르지, 또 동네가. 문학 쪽에서는 약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 딱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오면 사실 다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멋있다. 우리나라 뭐 이제 뭐 김훈 뭐 아까 나왔던 한강. 황석영 이런 분들 뭐 이렇게 데리고 오면 뭐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고 일단은 저는 이제 되게 이렇게 매력 있게 소개를 들었고 그래서 마침 이제 또 나름 연휴가 시작되는데 도서 가서 이 저자의 책을 빌려서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까 뭐 기억은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는 이게 중간부터 너무 좀 이상한 기분에 빠진 게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 옛날에 들었는데 아 진짜? 데자뷰가 있어 지금? 나는 이 얘기를 들었어. 근데 이걸 왜 들었는지 지금 그래서 이분에게 들은 건가 이분에게 들은 건가. 제가 그래? 뭐 어느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다른 얘기가 섞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스토리 자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기억이 나지? 줄리아누스 이야기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근데 맞아. 이 독서 효과가 실망이라든가 어쨌든 반전인데 실망으로 가면 좋은 그 독자들한테 좋은
쾌감을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반전이 그런 실망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네. 씁쓸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네. 뭔가 있겠지. 뭐랄까 뭐. 어느 한순간 어떤 찰나의 어떤 뭔가를 딱 본 듯한 뭐 예를 들면 반전이라도 그런 하여튼 한 그런 인간에 유형의 대한 반전을. 존경과 멋진 매력을 빠져 있었는데 의외의 뜻밖의 뭘 봐갖고 아닌가 했다가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더 빛나는 뭐 그렇게 됐을 것 같아. 네, 네. 실망 속에 있다가 뭐 팍 터지는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네. 와, 뭐 혹시 뭐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미미님이 좋아하실 만한 소설이다. 약간 되게 소설인데 그동안 소개해주신 책들이랑 약간 괴를 같이 하는 느낌. 아니 제목은 또 행동경제학인 줄 알았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맞아. 그래서 그런가?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필연은 비켜가지 않지. 필연이라는 거는 비켜가지 않는 거잖아. 당하는 거잖아. 근데 우연히 비켜가지 않는다. 약간 매칭이 덜 되는 걸로 이렇게 써놨네.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문장 자체는 안 나오지만 우연이라는 개념과 단어는 이 책 안에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미미님이 소개하신 우와. 줄리안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